지금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통령의 휴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안들이 있다는 얘기 했는데요. 이번엔 이 주제와 관해서 신문 대 신문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대한민국 맞닥뜨린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나란히 보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 보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 통상신문 대 신문은 같은 주제 다른 내용을 다루지만 오늘은요, 주제도 다루고요,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맥이 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동아일보인데요. 조국, 한일 어느 쪽에 동조할지 밝혀라.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렸어요. 최근에 민정수석에 물려놨는데요. 일본과의 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계속 글을 올리고 주말 동안도 상당히 많은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기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제가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는 최근에 우리 현안인 한일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조국 전 민정수석의 어떻게 보면 약간 과격한 주장일 수도 있어요. 선택하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겨레 기사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 미사일 도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안 중에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소개한 누가 네 분께서는요, 앞에 판넬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느 쪽 내용에 좀 더 공감하는지 지금은 이 조국 전 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중요한 거다. 이유가 뭔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청와대 떠나자마자 다시 SNS 여론전. 일단 제목 자체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떠나자마자 뭐 글 썼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일 어느 쪽 입장에 동의하는지 일부 정당, 언론은 분명히 밝혀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민정수석 이후 중단한 트윗도 재개했다. 그러자 이런 조국 전 수석의 글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친일 프레임으로 사회를 분열시킨다. 대한민국 위의 통치 권력에서 제발 떠나라.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쓴 글의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당과 언론이 일본 정부 주장에 동의하는지 한국 정부와 대법원 입장에 동의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요. 나경원 대표의 주장을 담은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한국당 투톱 안보 막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제목에 있는데 잘렸네요. 여기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그래서 기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굴종적인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다. 이렇게 어제 국회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또 같이 황교안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이 집요하게 한미동맹을 흔들어 놓은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 위협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돼서 안보 문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내용들과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소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보좌하였던 일, 경무였지만 영광이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촛불 명예의 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업무 수행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롯이 저의 비재와 불민한 탓입니다. 저를 향하여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의 존중의 의사를 표합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었고 반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습니다. 북한을 대변해주는 청와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인질범과 동화 혹은 동조하는 비합리적 현상,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기에 가까운 현실 부정입니다. 신형 탄도미사일, SLBM, 핵무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굴종적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치 마십시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진정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란 말입니까? 평화는 강하고 좋은 전쟁은 없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 중에 조국 전 수석의 발언은 지난 금요일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 민정수석 물러날 때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기사도 봤고요. 영상도 들어보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 전 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 각각 한일 갈등 문제 그리고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현안이죠. 그런데 그 주장의 방향을 가만히 보면은요. 밖이 아니고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패널 내부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성진 기자께서는 두 개 기사 봤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두 분의 의견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둘 다 동의하지 않는다. 예, 이게 그냥 난영난자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죠. 누가 낫다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지만 이게 조국 쪽에 제가 조국 전 수석 쪽에 포커스를 맞췄던 이유는 이게 지금 효과 면에서는 조국 전 수석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는 의도야 뭐 어쨌든 간에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무슨 이슈가 나오면은 조국 전 수석이 SNS에 올리면 그게 이슈의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 조국 전 수석이 한마디 하면은 트위터 통해서 한마디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또 반대해서 또 야당에서 반응이 나오죠. 네, 반응이 나오고 그렇지만은 그 이슈를 하나로 몰아가 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이 결과를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은 19%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신 이 여당 지지율은 높았단 말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조국 전 수석이라든지 여당 쪽 입장에서는 여권 입장에서는 효과가 나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의 저런 공세, 저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저런 글들이 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결과적으로 거네요. 됐으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게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여당에서 여당다운 의견이 없다는 어떤 말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지금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사람이 조국 전 수석이다. 이렇게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는 이슈를 잘 끌고 간다고는 하겠지만은 이 건전한 발전이라든지 건전한 토론을 다 제한하는 블랙홀처럼 하는 부작용도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는 여권에 유리하게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번에 그럼 윤기찬 변호사가 보시기엔 지금 조국 전 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 각각의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느 주장이 더 중요한 거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일단 조국 전 수석의 말씀은 일단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한국 정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자를 빼면 한국당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한국 정당의 그 정자가 빠진 걸로 보신다는 거네요. 일부 언론은 또 어딜 지칭하는지 다 알 수 있고. 다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야당과 일부 언론은 없어요. 지금 이제 저분이 그 부분을 뭉뚱그려서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 일본 정부의 말에 동조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결과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다 찬동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현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걸 다투는 거예요. 비판하고. 이 부분을 뭉뚱그려서 마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는 양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 말씀은 사실 뭐 문 대통령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다라는 말씀은 좀 단정적이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과격한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고 그 안에는 실제 우리의 지금 외교안보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톨이가 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예요. 지금 예전에 1950년대에 에치슨 라인 국무장관이 발표했던 에치슨 라인에 따라서 6.25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말이 좀 있잖아요. 전쟁을 싫어하는 건 누구나 다 맞죠.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과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함께 동맹을 이뤄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산불을 약속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MD 라인에 우리 포함하지 않겠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하고 다른 내용을 약속했던 거고 그에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가 지금 동해상 쪽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안보의 지금 가장 큰 위협 단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지나쳐서 나쁠 거 없거든요. 안보에 대해서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숨은 뜻은 현 시국에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조국 전 수석의 주장,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 두 가지 연속해서 봤는데요. 어느 쪽에 좀 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박성진 기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요. 난영난제. 네, 난영난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과적 수술 타격,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뜻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이게 뭐 종북 안보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을 보면은 뭐 반일 친일몰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윤기찬 변호사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기식을 하면은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간에 피해보는 사람들, 약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무기를 쓸 때, 핵무기나 뭐 큰 무기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부수적 파괴가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치잖아요. 그렇죠. 워낙 파괴력이 크니까 엉뚱한 피해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할 때는 큰 사람들이 싸울 때는 굉장히 그 외과 수술적인 타격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몰아가면은 그러면은 반공몰이처럼 아니 북한이나 뭐 이런데 약간 우호적인 유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종북이란 말입니까? 공산주의자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닌데 합리적으로 다 같이 잘 지내자라고 하면 그게 친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뭡니까? 상황이 종북과 친일 이 두 가지 충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 프레임 싸움은 친일 프레임 싸움이 이겨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정서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박성 기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이거를 뭐 이기기 위해서 반대 뭘 이슈를 가져와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저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윤기찬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면 국민들도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우리가 많이 매몰되지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양쪽이 너무 싫어서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정치권의 모습. 그거는 자기 이익만 지키면 나머지는 피해가 좀 있어도 된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그러면은 지금 저런 주장을 내놓게 되면 뭔가 진영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진영의 이익은 있죠.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중간지대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신경을 써줄 겁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신경을 써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상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조국 전 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완전히 갈라져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 상황,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어떤 주장에, 그리고 뭐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시국이 굉장히 비상시국이죠.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지지 않고, 그다음에 모든 국무위원들도 지금 사실상 휴가를 전면 취소를 했을 만큼. 사실 뭐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안 가니까 국무원들이 아무래도 좀 눈치가 보이죠. 그렇죠. 원래 사장님이 짜장면 시켜버리면 뭐 밑에 직원들이 탕수육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케이스인데 결국에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할 만큼 비상시국이라고 이 정권 자체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시국에서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권의 관료들이죠. 지금 자연인으로 잠시 돌아가 있지만 조국 수석은 잠시 휴직 상태죠.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사실상 뭐 법무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요.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인데 예. 조국 수석이 지금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이냐, 만물 박사인 것이냐, 척척 박사인 것이냐, 모든 사실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감나라 예. 대추나라를 하고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감나라 대추나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이 통하느냐? 통하지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국 수석은 싸움을 벌이는 언사는 하고 있지만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언사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조국 수석의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예. 미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답을 적어내야지 이분은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싸움을 걸면서 비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한국인지 일본표인지 선택하라 이게 답을 제시한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답이 아니죠. 어떻게 답을 낼 것인가, 정답을 내줘야지 예. 계속 애매모호한 답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조국 수석은 척척 박사와 만물 박사 프레임에서 자신이 탈피하지 않으면 예. 결국 이 국정의 대통령을 조력하는 조력자로서 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예전 조선시대 사또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예. 그 제대로 된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까?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삼권이 분립하면 예. 결국 권력을 나눠주면서 예. 전문가들이 나서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이성을 통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예. 조국 수석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것이냐 휘둘러서는 이 정부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정부의 모든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의 참모들은 예.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전문가적 소양만 발휘해야지 자신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냐 예. 지식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지향해야 될 것은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좋은 노래도 1절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은 여러 번 했고 저 말도 지금까지 한 96번만 더 하면 아마 100번 정도 한 예.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의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답을 내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자꾸만 비판만 해서는 결국 1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의 역량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경철 원내대표는 두 인물 모두 이젠 비판은 들을 만큼 들었다. 저 답을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김상희 평론가. 나경원 원내대표께 제가 좀 충언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요. 예. 건전한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예.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면 같은 초록은 동색처럼 보일까봐 거기에 동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과도하면요.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건전한 사람들이나 예.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절대 담을 수 없다는 걸 좀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창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왠지 있으실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요. 이제 이 말이 예. 말 표현이 일반인이 듣기에 좀 과격하다 예. 또는 이제 단정적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또 한편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야당이 안보에 대해서 말을 또 안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해야 되는 시기고 국민 누구나 볼 때 이 부분이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쌓아올린 최근에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뭐 신형이라 그래서 이게 방어 시스템으로 막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지금요. 그 고도도 50km뿐이 예. 안 되고. 또 하나는 미국의 반응도 사실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반응이 나오잖아요. 괜찮다라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신에치스는 라인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우려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때 정부가 야당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예. 발언이 세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발언의 수위가 적절하진 않지만 예. 그 내용이나 취지는 반드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주장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지금 더 이 시점엔 적절한 주장인가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